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 그만큼 미국 경기 침체 하방 압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상당 부분 이게 터져 나오게 되면 침체 국면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게 슬슬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비컷이라는 4년 만에 0.5%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반짝 하루 장세 증시의 오름세로 끝나고 오늘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 이렇게 왜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느냐? 바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 액면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을 키워왔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 미국 경기 침체라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악재와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 비컷이라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커다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전면 개방, 안문 개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장을 마감한 나스닥은 이 비컷이라는 역사적 금리 전환점의 분기점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이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컷을 단행한 당일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더니만 다음날 실업 청구 건수가 살짝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오는 바람에 증시가 B를 받아서 2% 정도 올랐던 이 궤적은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오늘 장세에서는 나스닥에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 역시도 애플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도 슬슬 나달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역시 그동안 무진장 올랐던 것도 이번 금리나 기대감을 빨아먹고 홍삼 액기스 먹은 듯이 치고 나가는 모습 보였지만 이게 침체라는 공포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라는 실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도 시장의 공포를 좀처럼 잠재울 수 없는 상황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다우존스만 살짝 그것도 까치발로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당초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만 되면 증시가 폭발할 거라는 기대감에 얼마나 많은 토핑들이 올라갔었습니까? 그러니 덩달아 엔비디아까지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쇼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사상 최고의 시총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라.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이 됐지만 증시는 오히려 깔아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금리 인하는 기대감을 먹고 살았던 거지 금리 인하 자체에는 커다란 매력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하강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죠. 결국엔 연말로 갈수록 금융시장은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런 궤적들은 다시 물가 지상주의, 그러니까 연준이 온통 물가를 잡느라 2년여 세월 동안 그렇게 금리라는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건데 이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파월의 말대로 금리 인하 중단 선언을 11월에 할 수도 있을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약발이 작용이 아닌 반작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스텝을 뒤로 밟아야 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역시 한국은 이런 불안정성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당연히 내려앉아야 되는데 도리어 달러는 기세등등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현상이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파괴력이 상당 부분 약화가 됐다는 것. 달러의 지위마저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화 가치 대하락이라는 국면은 전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가중이 되면 이런 비컷을 했건 하지 않았건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처럼 금리를 인하했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와 경기 두 가지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국 부동산 상황은 당연히 연말로 갈수록 집값은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예상이 거의 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부동산원이 이번 주 발표한 하루 늦게 발표했습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본격적인 상승세 하락 국면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서울 상승세 둔화폭만 봐도 0.23에서 0.16으로 내려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점차적으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0.15에서 0.11로 상승세가 둔화. 지방 역시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 추이가 미친 듯이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자금 루트가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집값이 전고점 회복이다,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7월 말부터 시작된 거래량 급감 현상은 도저히 두 달간의 집값 상승세를 밀어 올릴 만한 백업이 돼주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집값은 거래량이라는 모토를 달아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마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출 뿐만 아니라 표류하기 시작해. 집값 하방 압력이라는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이런 케이스가 이번 주 상승폭 둔화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사실. 결국에는 미국 자체 리스크를 역으로 더욱 키우는 그런 버튼이 된 거고,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분위기 파악이 딱 각이 잡히는 건데 더더덜도 말고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의 반응이 냉랭한 건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에 깔려있는 공포심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분기점이 되고 말 건데, 이게 슬슬 이번 주에 발표돼서 나오는 매매가격 지수에서도 분위기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표한 8월 집값 추이는 서울이 마이너스 4.5%가량 하락이 된 것으로, 여기는 한 달 전 지표를 땡겨서 볼 수 있는 지표라서 그동안의 집값 상황이 혼조세로 보였던 것이 확실하게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전세가가 급등하는 소식과는 대조적으로 지표로 볼 때도 매매가와 동반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명히 9월에는 확실한 분수령이 될 만한 일들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분명한 변화들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변화들은 곧바로 자산시장의 대변곡점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맵을 딱 펼쳐봐도 확실히 9월 들어서 고드름이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추이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하강 국면의 시작은 미국의 금융시장 대변화가 시작되고, 다시 또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 국면의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덩달아 코스피 급락으로 인한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 혼재하는 지표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까닭에 두 달 전 그리 급하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무리한 대출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버티셨다는 거는 대단한 판단 얘기셨습니다. 왜 대출이 무리할 수밖에 없었나? 바로 집값이 무릎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허리 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사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집은 대부분 대출 껴서 사는데 대출 파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두 달간 맹렬하게 올랐던 집값 커버 쳐주기 위해서 들러리를 서줬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칫 이게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 파산의 위험도 올 수 있는 게, 극도의 집값 상한선까지 다다른 대출 실행은 결국 그 집값이 제대로 지지대를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리스크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한순간에 와르르 그 위험을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2달 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던 거고요. 서둘러서 하등에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집값 상승에 내 돈을 던질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원이 이렇게 하향화되는 집값 보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기준금리 버튼을 누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거의 엄청난 파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엔 금리 인하가 집값의 자극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겠으나 여기도 일주일 천하 정도 될까요? 대출 규제는 더욱 단단히 조여진 상태로 강화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집값 상승 요인이 되기보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를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한국 시장은 금리 인하가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인하한들 시중은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부채가 만땅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 금리 보고 보조를 맞출 눈치 없는 은행 없을 겁니다. 그다음 상징적인 이벤트는 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금리 반영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내수 침체 국면은 가계부채 원인 때문인데 이게 자칫 중앙은행 금리 인하로 본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거의 아비규환 상태의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한은은 아주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미국의 빅컷에 대한 후폭풍,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약발이 먹혔느냐를 스캔을 해보고 10월에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닥 로망에 가까운 극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 어제 일본은행이 엔캐리 청산 위기를 모면해 줄 수 있는 금리 동결 0.25%로 일본이 그대로 수순을 유지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안도의 장면을 연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호재를 다 갖다 준다 해도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가장 의심의 눈초리, 자국 내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공포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국 시장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대로 한국 집값은 이런 영향들을 직격으로 맞을 가능성 높고 금리 인상됐을 당시보다 더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어도 이미 경기가 내려가는 시점, 그것도 푹 꺼지는 시점에서 인하 버튼을 누른 건 도저히 기준금리 하나로 그렇게 퍼져 있는 전체 경제를 끌어올리기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딸려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8월 거래량은 5,706건, 카운터가 되고 있는 9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선 올라가는 추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7월 거래량 8,800보다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9월은 더 줄어들어서 673건으로 그치고 있는데 일일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추세라서 9월 집값은 세게 뭔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약발이 일주일을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짧은 주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증시가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을 시전하고 있죠. 결국엔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 상태여서 기저에 깔린 공포 심리가 시장을 더욱 위축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집값 역시도 상당히 9월 들어서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업 뻔뻔한 복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